안녕하세요. 경세재민톡 박지원입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빠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영인 학과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위기의 지방대학 해법은 무엇일지 오늘 경세재민톡에서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앞장서는 국립대학교를 만나보겠습니다. 지역에 안주하면 지방대 미래는 없다고 말하는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 함께합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가 올해 77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천원 조식으로도 유명하죠.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목포대학교는 1946년도에 개교해서 지금 약 7만 명에 해당되는 동문들을 배출한 서남권의 그 국가중심 국립대학입니다. 목포대학교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수요자 중심의 대학이다. 그래서 저희가 5개의 특성화된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2개의 산업단지 내에 캠퍼스를 두고 있고요. 2개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캠퍼스 분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남권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 에너지, 바이오, 문화예술 이런 쪽에 대한 특성화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 산업과 지역 협력을 리딩하는 대학이다. 지역 국립대학에서는 유일하게 링크 3.0 수요 맞춤 성장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고, 그리고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많은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이루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전라남도의 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스컴을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라는 말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 네. 이 지방대학의 위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은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인구 소멸이 감소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그런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전라남도는 잘 아시다시피 남도 지역부터 그게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사립대학으로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현상에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평소에도 이제 학생 자원이 줄어드는 지역 현상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지역을 넘어서 대학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연구 자원들을 전국 단위 또는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대학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립대에서는 좀 보기 힘든 정도 수준의 고강도의 교육혁신이라든가 산학협력, 지역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목포대에서는 혁신적인 학사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많은 대학에서 그 많은 학과 폐지라든가 이런 걸 그 계획서에 담았다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개 학과의 폐지가 결정이 됐고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공계 분야는 지역 산업 맞춤형으로 전환을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학과도 좀 없애기 어려운데 국립대에서는 그 유례가 찾아보기 힘든 그 구조 개편이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성원들도 아무런 어떤 트러블 없이 잘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학사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이런 체제로 가면서 저희가 모집 단위도 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융합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갔다라는 거,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대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회사하고 다른 것은 현장 실무 경험이라든가 현장 경험, 문제 해결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표준 현장 실습이라든가 그리고 기업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랩,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어떤 창업에 관련된 것을 필수 교과목화 시킬 계획이고, 또 외국에서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직자라든가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이제 미래 라이프 대학이라고 해서 이번에 7개 정도의
성인 학습자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전공이나 학부가 없어지는 경우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입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걱정들을 이제 학생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의 어떤 미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개편된 학사구조 개편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 장점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학생들도 많이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첫째로는 그 학부 중심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영역을 없애는 그런 융합교육 형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통상적으로 학과 체제에서는 학과에 별로 흥미를 잃게 되면은 중도에 다 그만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또 특히나 MZ 세대 같은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에다 저거에다 이렇게 약간 뜀뛰기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1학년, 2학년 때 충분히 어떤 자기의 진로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는 체제로 갔다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덧붙여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학과에 대해서 한 2학년 정도가 되면은 다른 학과로 이렇게 전과가 가능하도록 다 모든 그 장벽을 허물 그런 계획이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추세를 봐서 모집 단위를 축소를 시키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해외 연수를 다 보내주신다고 해서 저도 혹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해외 유수의 명문대학이랑 또 국제 협력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방통대를 개설하고 공동 학위 과정도 만들었다고요? 예, 뭐 국제 협력이라든가 국제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대학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학생들 그 등록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이런 취지가 강한데, 저희 목포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런 기회를 달리하고 있고, 목포대학교는 철저하게 이제 지역의 어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지역 협력 시스템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그 기술 기능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데, 전라남도 주력 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조선해양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바이오 쪽만 보더라도 한 5년 내로 기술 인력 기능 인력이 10,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소기업 가는 걸 갖다가 워낙 싫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2017년도부터 추진해서 2018년도에 스타트한 게 이제 인도네시아 한 4,000개의 대학 중에서 한 4위권에 해당되는 ITS라는 대학과 그 공동 그 복수학위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학위를 받고 저쪽에서도 학위를 받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최초로 졸업생들이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한 10명 정도 학생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남아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조금 도움이 됐고, 그래서 우리 ITS 대학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뭐 에너지, 전기까지 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를 시켜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산업과 경제 또 사회를 갖다 지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갖다가 유치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잘 높여가지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 교육 방송통신대학을 설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의 풀을 한국어와 한국 그 문화를 잘 가르치는 학생들을 이렇게 양성해내자. 그리고 그 일부는 한국의 그 본교와의 어떤 그 연계 학위 체제를 갖춰가지고 지역 인력난 해소에 또 보탬이 되고 취업 연계형으로 유학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가시화가 돼 있고, 외국에서 그 학사학위 과정을 그렇게 대규모로 추진하는 대학은 전국에서도 거의 보기 드문 상황인데, 저희들은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을 할 계획이어서 우리 대학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도 교육 플랫폼도 유지하겠지만은 현지 인도네시아의 위성방송 채널이라든지 IPTV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에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이미 다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주신 ITS 외에도 많은 대학들과 협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ITS는 우리나라로 보면 약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학 중심 대학인데 전체적인 학생 숫자는 한 3만 명 정도 되고,
인도네시아 제2의 그 도시인 수라바야에 근거를 그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학하고도 한 300개 이상의 명문 대학하고 이렇게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연초에 총장 취임하고 다시 이제 그 복수학 기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갔더니 뭐 전혀 예고도 없이 저한테 그 IT에서 추진한 국제협력 사업 중에서 목포대학교하고 했던 이 복수학 기지가 최고의 모델로 꼽혔다라고 인증서도 주고 그리고 감사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ITS하고도 더욱더 실질적인 R&D까지 이렇게 추진하자라고 하고 넘어왔습니다. 네. 지역 대학의 위기는 바로 지역의 위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는 그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저기 지역에 있는 그 싱크탱크를 생각을 해보면은 석박사급 인력을 1,000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은 거의 대학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이 건재해야지만 지역 소멸도 막는 거고 지역 산업도 미래를 갖다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수한 연구 그룹을 만들고 그것이 신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 어떤 그 세계에서 유일한 교육 과정도 도출이 되면서 대학도 도약하는 그런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오고 싶은 나라가 한국으로 꼽혔던데 맞습니다. 그 안에 목포대에 기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대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LNG 실증센터처럼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연구소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특화된 캠퍼스가 같이 들어간다고요. 예, 뭐 저희 목포대학교는 그 산학융합지구라고 해가지고 산업부에서 201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산단 내에 수요자가 있는 산단 내에 캠퍼스를 설치를 하고 그게 그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소라든지 기업연구소라든지 기업 지원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다 배치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해양산업이 있는 대불 국가산업단지하고 나주 에너지밸리에 2군데를 지정받았는데 전국 대학에서는 최초로 2군데를 지정받은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개교 이래로 뭐 한 300건 정도의 그 기업체들이 그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뭐 한 2,000건 이상의 재직자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약 28,000명 정도의 재직자 훈련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연간 한 600명 정도의 기술 기능 인력을 이렇게 지역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불 산학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개 기관 정도 연구 기관이 들어와 있고 한 50개 정도 기업 부설 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보다 더 클러스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보다 더 이제 미래 신산업으로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그게 그 산학융합지구를 갖다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LNG 센터라든가 해양 케이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포대만의 이제 교육 인증 과정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확대시켜서 한 10개 정도까지 가는 게 제 재임 기간의 목표인데 이게 뭐 인프라가 쉽게 깔리는 게 아니라서 네.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역의 청년 인재 유출을 막아야 될 텐데요. 이 청년 인재 유출 막기 위해서는 청년 친화적인 도시, 청년 문화 도시를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로 학생들이 가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서울 정도 되는 학생들의 그 문화, 젊은이들의 문화와 복지가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주면은 그 만족도는 조금 더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목포대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같이 대학촌, 학교 옆에 대학촌을 갖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해서 유럽의 테마거리와 같이 이렇게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학내에는 저희 대학의 재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꿀잼 대학, 우리 연세대 모종윤 교수님께서 그런 꿀잼 대학이라는 용어를 이어서 제가 굉장히 너무 좋았는데
재미라고 하면은 joy, activity, moving 해가지고 즐겁고 그리고 아주 활동적이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 공연이라든가 뭐 영화관이라든가 말씀하셨던 호텔식 뷔페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급 레포츠가 이렇게 다 살아서 숨쉬는 그런 어떤 청년 문화의 그 도시를 지역에다 만드는 것이 지역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저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고 계속 싶죠. 들으면서 네네. 네. 요즘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 산업 생태계가 살아나려면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대학에서도 이런 창업을 지원하고 있나요? 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수한 연구 그룹이 있긴 하지만은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이 이런 완벽한 연구 중심 대학은 아니다 보니까 지식 기반 창업, 이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창업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력이 단절된 젊은 여성들, 젊은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식 기반 창업과 더불어서 온라인 그 SNS 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창업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그 특화 모델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남학 신도시에 큰 창업 지원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쪽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그 대학의 인프라를 갖다가 많이 공간들을 유휴 공간들을 빼서 이쪽에서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창업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창업은 어떤 건가요? 지식 기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이제 연구원들 중심 그리고 이제 외부의 기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창업이 요즘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젊은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목포대가 가장 그 온라인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창업 유형은 저희 목포대학교가 우수 모델로 꼽혀서 이렇게 많이 보도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국립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드라마 볼 시간은 없는데 요즘 핫한 드라마가 김사부더라고요. 네. 거기 제가 마지막 부분만 조금 봤었는데 우리 김사부께서 아무리 신도시나 이런 걸 만들면 뭐하냐, 의료 인프라가 없으면 그것은 도시가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목포대에서 30년 전부터 지역민들을 위한 그 의료 인프라, 그러기 위해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해왔었고, 뭐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실은 의사가 부족하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은 이제 인구가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의료 활동을 하면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국민의 생존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과 정책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이런 장소다,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만이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의료 인프라를 좀 잘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대학도 천원의 아침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목포대학의 천원의 아침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호텔로 있습니다. 유명하다. 이거 외에도 많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총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목포대학교 천원의 아침은 제가 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 그 청년 도시 만드는 그거하고 병행해서 이제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은 농림부에 천원 아침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요. 일단 그 복지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부모님들보다 더 학생들을 잘 챙겨주는 그런 대학, 뭐 이런 정도면은 충분한 복지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 항상 아침밥 안 먹고 뛰쳐나가는 학생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고, 호텔식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위기와 실제 뷔페 형태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아무리 뭐 재원이 투입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방 학생들한테는 대학 지방 대학의 문화나 복지에 대한 약간의 프라이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제 요즘도 뭐 많은 학생들이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매일 식사를 하고 있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방학 때도 이것은 운영을 할 계획이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한테 이 조식 레스토랑 때문에 큰 칭찬을 받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한 끼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네, 네. 한번 초대해 주시세요. 꼭 오십시오. 그리고 우수 연구센터를 통해서 이제 산업계와 협력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수 연구센터는 저는 평소에도 지방 대학일수록 교육 중심 대학을 그런 표방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수한 연구 그룹을 한 10개 정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미래 산업의 어떤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거기에 양질의 또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유치가 되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취업처가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연구 인프라는 곧 교육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LNG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단기 교육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전국에 있는 글로벌 소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수센터가 우리 지역 대학이 육성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12월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대학이 제가 실은 4년 정도의 이제 대학 보직 생활을 제외하면은 한 15년 이상을 갖다가 산업단지 캠퍼스에서 제가 생활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역이나 뭐 기업체나 지역민들이 또 외국인들이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그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지역과는 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과 동맹이 돼야 된다. 지역과 혈맹이 돼서 대학의 성장이 곧 지역의 성장이고 지역이 성장해야지 또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포대학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이라는 것을 표현을 썼는데 글로컬 대학 정도로 로컬에 기반을 두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돼야지만 대학으로서 앞으로 지역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캠퍼스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잠잠해지면서 봄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는 아직까지 겨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으로 목포대가 그 전환의 중심이 돼서 나비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